자, 볼게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호도법부터 합시다. 호도법. 자, 호도법은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한번 살짝 해봐서는 알겠지만 이 아이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도법이 왜 먼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밑밥을 좀 깔을게요, 선생님이. 도입은 뭐냐면 새로운 각 체계가 필요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60분법, 그지? 60분법까지밖에 없는데 다른 단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단위들. 일예로 예를 들면 이제 길이라고 하는 거 186cm 하는 거를 미국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두 개는 같은 길이에요, 사실은. 단위가 다른 거지. 센티미터와 피트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지만 다른 단위지만 환산을 하면 서로 같은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센티미터에서 피트로 갈 때는 여기다가 0.033을 곱하기 하시면 피트가 돼요. 거꾸로 피트에서 돌아올 때는 30.5를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제일 잘 아는 거,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나 뭐 어디 건물이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보통 건물 30평 얼마입니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30평을 쓰기도 하지만 뭐를 보통 많이 쓰냐면 요새는 또 제곱미터를 많이 써요. 30평이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을 나타내는 같은 단위인 거예요. 오케이? 같은 영역을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만 단위는 다르게. 이 아이도 그래서 뭡니까? 여기다가 3.3을 곱하기를 하시면 평이 제곱미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꾸로 올 때는 0.3을 곱하기를 하시면 제곱미터가 평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처럼 각도 그런 게 필요했던 거야. 각도. 180도에 해당하는 어떤 각을 다른 각 체계로 치환을 했을 때 얘는 또 이제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는 각이 만들어지겠지. 그걸 이제 새로 만든 각 체계로 딱 봤더니 이게 파이 라디안이라는 이제 단위가 나오게 된 거죠. 조금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파이 라디안은 이제 실제 뭐처럼 해석을 해도 되냐면 저 단위를 띄고 파이처럼 실수처럼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차원 단위라고 해가지고 단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아이예요. 그거는 단위에 관해서는 대학교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단위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차원이 없는 단위라서 그냥 떼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각도도 라디안이라는 각도도 새로 만든 이제 각도 체인 거예요. 새로운 단위입니다. 그래서 180도에서 파이로 갈 때는 뭘 곱하기 하시면 호도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이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기를 하시면 60분법 단위가 호도법 단위로 바뀌어요. 거꾸로 올 때는 어떻게 되겠다?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기 하시면 호도법 단위가 이제 60분법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이게 새로운 각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무차원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가 저기 무엇입니까? 각도가 뭐가 되었다? 실수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이 실수화가 되다 보니까 저 각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어떤 함수 값들을 좌표 평면에 다른 함수들하고 섞어서 적을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y equals sin x 이런 아이를 우리가 이제 상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 각도 자리에 저 호도법 단위를 집어넣으면 이 아이를 좌표 평면에 다른 2차 함수나 다른 1차 함수라고 섞어서 막 갖다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단위가 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차 함수가 정의역에 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그죠?
우리가 y = x라고 하는 일차 함수는 여기가 실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다 각도 단위로 해가지고 60분법 단위로 단위를 적어버리면 얘하고 얘를 한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런 단위를 쳤다가 보니까 이제 호도법이라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 단위가 있는 저런 각도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의 실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고 이제 같은 실수라서 같은 평면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만들었으니까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아이를 이제 라디안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반지름 R짜리 원이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이 반지름 R짜리 원에다가 호의 길이가 딱 R만큼이 되도록 부채꼴 하나를 만들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생기는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정할 때 이 단위를 만들 때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약속이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토를 안 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예를 적다 보면 나와요. 자, 1라디안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읽냐면 1호도라고도 있고 1라디안이라고도 읽어.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차원 단위이기 때문에 떼도 됩니다. 오케이? 그냥 1이라고 읽는 거라고 실수.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비례하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여기다가 부채꼴 하나를 더 갖다 얹는 거야. 호의 길이 얼마가 되도록? R이 되도록 똑같은 분을 하나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 값은 얼마가 될까요? 2라디안 되는 거 맞아요? 2라디안이 됩니다. 자, 하나를 더 붙여봅시다. 하나를 더 붙이면 그러면 그때 생기는 이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가 되죠? 이만큼이 3라디안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 R일 때 1, 2R일 때 2, 3R일 때 3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을 딱 그으면 이게 반원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지름 R짜리 요 반원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얼마가 된다라고 배웠습니까? 반지름 R짜리 반원의 호의 길이 파이 R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지금 빨간색의 길이가 파이 R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중심각 크기는 뭐가 될까요? R일 때 1이고 2R일 때 2고 3R일 때 3이면 파이 R일 때는 중심각이 파이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 여기 중심각이 파이가 되는데 우리가 이 각 크기를 얼마라고 배웠어요? 60분법에서는 180도라고 배웠죠. 맞나요? 이게 딱 나오는 거죠. 180도하고 파이라는 호도법 각하고 같다가 되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뭐라고?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길이하고 같도록 만들어주는 각을 1호도, 1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원에다가 갖다 쌓았을 때 나오는 이 호의 길이를 가지고 중심각을 구해봤더니 파이가 호도법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 각인 뭐하고 같더라? 180도하고 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180cm하고 6m하고 같은 것처럼 180도하고 파이라디안하고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아이의 정의는 이제 원래 호도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부채꼴의 어떤 아래쪽 거는 지우고 반지름이 R짜리인 그리고 그때 호의 길이가 L이고 중심각 크기가 세타 호도, 세타 라디안인 어떤 이제 부채꼴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세타의 정의가 원래 호도법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R분의 L 이렇게 되는 아이인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방금 여러분들이 했어요. 뭐 R일 때 R이라면서 R일 때 1, 그러니까 R일 때 1이라면서 그지? 2R일 때 2라면서 3R일 때 3이면 이 3이 어떻게 나온 거야? 3R을 R로 나누기 한 값이 되겠지. 2R을 R로 나누기 한 값이 되겠지. 뭐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로 나눈 값이 중심과 크기가 되는 거야. 원래 호도법 라디안 정의가 딱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알면 너무너무너무 쉽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호의 길이 L은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하고 호도법으로 펴있는 각을 곱하기를 하시면 그냥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우리가 중학교 때 2분의 1 R 호의 길이 L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 그 L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시면 R 세타를 집어넣으시면 부채꼴 넓이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호도법으로 표현이 됐을 때. 이해되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빨리 각도를 치안을 바꿀 수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 암기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것부터 갑시다. 180도가 몇 파이하고 같다고? 몇 파이하고 같다고? 파이하고 같겠지. 1파이. 그치? 단위는 띄고요. 그러면 90도는 몇 파이입니까? 2분의 파이. 그러면 60도는 몇 파일까요? 3분의 파이. 자, 그러면 45도는 몇 파일까요? 4분의 파이. 마지막으로 30도는 몇 파일까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필수 암기. 그리고 얘들을 가지고 찌찌뽕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외워놓으면 좋은데, 아니면 얘들 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자, 270도는 몇 파일까요? 2분의 3파인 거 보여요? 2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210도는 180도, 30도 하면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 6분의 7파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50도는 그렇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파이 되는 거 맞아요? 135도는 요거 3배입니다. 요거 3배. 4분의 3파이. 자, 120도는 그렇죠. 요거 2배니까 3분의 2파이 되겠죠. 이런 값들은 이제 호도법으로 빨리 치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적어놓은 뭐시기 삼각비표 있죠. 걔들을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꿔서 싹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웃을 일이 암기의 경우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진짜로. 이걸 이해하고 풀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지 민성아? 그지? 외우셔야 됩니다. 요 밑에다가 조금 더 적읍시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면 100 이제 이렇게 막 바뀌잖아 지금. 그지? 60분법에서 60분법에 있는 아이를 내가 호도법으로 바꿔주고 싶어. 호도법 값으로. 그럼 뭐를 곱하기 하시면 되냐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60분법에 있던 아이를 파이,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기 하죠. 그죠? 다음에 호도법에 있던 아이를 뭐로 바꾸면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뭐를 꼭 바꿔요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네. 자, 요거까지 해서 적읍시다. 필기. 일반각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 각은 이제 옛날 말로는 평각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 이제. 그냥 일반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평면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각 중에서 제일 큰 게 얼마입니까? 360도죠, 그죠? 맞나요? 평면상에서 어떤 도형을 갖고 와도 이제 각을 360도 이상은 표현을 못합니다, 그지? 근데 이걸 이제 표현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360도보다 더 큰 각, 혹은 각도도 음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각도 음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용어가 먼저 나오는데 동경이라는 게 있고요.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동경은 일단은 움직이는 반직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시초선은 이제 뭐 시작선, 각을 재기 시작하는 시작선인데 이게 보통 어디를 쓰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좌표표면에서 각을 표현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이죠. 여기를 각을 시작하는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재면 이게 양의 방향, 양의 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재시면 음의 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30도를 재면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재시면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각을 재기 위한 반직선을 내가 이렇게 하나 꺼요. 그리고 그 반직선 위에 점P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그랬을 때 여기 재지는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자, 이게 그냥 요렇게 알파를 쟀다고 치면은 이게 몇 도가 되는 거냐면 모르긴 몰라도 90도보다 작은 각이 나온 거겠지.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360도보다 큰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부터 움직여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딱 온 거야. 한 바퀴를 돌아서 온 거야. 그러면은 한 바퀴 돌고 더 왔으니까 360도보다 더 큰 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얘가 두 바퀴를 돌아서 오면 720도보다 알파만큼 큰 각이 되겠지. 세 바퀴를 돌면 계산이 안 돼. 1080도보다 알파만큼 큰 각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경을 움직이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을 재가지고 이제 360도보다 큰 각들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각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은 얘가 두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세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동경만 딱 보고 저 아이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가 알파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냥. 맞나요? 그러면 이 각 알파를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이 각을 우리가 몇 도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 각을 그냥 알파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틀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몇 도 돌았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세타를 이 각의 일반각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저 알파가 360도만큼 n번 돌아서 오고 알파만큼 더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n 바퀴 돌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거는 모르니까 n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값을 그냥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n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정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n이 0이 되면 한 바퀴도 안 돌고 알파 이렇게 올라온 게 되는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올라온 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될 수 있죠. n이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돌았다가 알파만큼 올라온 거야. 마이너스 2면 뒤로 두 바퀴 돌았다가 알파만큼 올라온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무슨 표현이고 내가 지금 360도니까 60분법으로 표현을 해놨지. 맞아요. 이걸 뭐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호도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2파이n은 아니고 2n파이라고 하고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저 세타라는 각의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 당연히 그때 알파는 요때 표현이 되는 알파는 얘가 60분법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60분법 각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호도법이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 아이가 호도법 각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어이구야 집중하시고 자 이게 이제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